사교육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교육과 동일하지만 공짜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공교육과 다르게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동안은 사실 비판을 받는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나는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했고 앞으로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글을 연재하면서 공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내가 아는 많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실수와 실패, 도전 그리고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써보려고 한다. 사교육이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은 주요한 이유들 중 일부이다. 교육 격차의 확대. 사교육은 부유한 가정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정에 이용 가능하므로 교육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부분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 진로 선택의 폭을 줄이게 된다. 경쟁과 스트레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좀 더 쉽게 양질의 자료에 접근하거나 좀 더 일찍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이후 극장 효과, 앞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연쇄적인 경쟁을 촉진한다. 경제적 부담. 사교육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가정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교육과 취업의 상관관계로 인해 사교육을 쉽게 놓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남편의 수입이 적지 않음에도 학원비를 위해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 요인인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로 생각된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필수가 되어버렸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주도 학습과 사교육을 비교한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나는 비교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사교육과 비교 대상은 공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과 비교하게 된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불안감보다는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 50% 그리고 선행학습 24%로 주 목적이 된다. 공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학부모들의 니즈를 해소하지 못하기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사교육을 듣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었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교육, 고용, 패널, 중앙대, KDI 등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사교육에 대한 효과 연구를 한 결과 아직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이 효과가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이 학습의 3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대학이나 직장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높은 임금을 받는 포지션에 오른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한다면 역시 사교육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마디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부족한 경우 이 연구에 넣지 않았다.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권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주도 학습을 오해해서 잘못 인식되면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반면 자기주도 학습은 일종의 공부 방법이다. 교육이 아닌 공부 방법인 자기주도 학습을 쉽게 아이 혼자 익힐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논리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에 공감하고 그 학습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공부해도 모든 학습이 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현대학문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근본 이유는 바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 부족일 것이다. 학력과 소득 차이의 현실,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면 사교육을 해서라도 교육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다. 바로 미래의 자녀의 경제적 안정성이다. 다음 표는 최근 5년간 학력별 월 평균 임금에 대한 표이다. 표에서 보듯이 학력과 소득의 차이는 통계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학벌이나 학력이나 다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나왔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학력이라고 하면 고졸, 대졸, 대학원졸 등 최종 학위를 의미한다. 학벌은 서울대를 졸업했는가, 연대, 고대를 졸업했는가, 이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는가와 같은
대학 내에서의 서열을 의미한다. 앞서 표에서 보았듯 학력을 예로 들어도 고졸과 대졸 사이에 큰 소득 격차가 있었다. 그렇다면 학벌에 의해서는 얼마나 격차가 있을까? 한국노동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대학을 졸업한 자들은 하위 20% 대학을 졸업한 자들에 비해 사회초년생 때부터 약 14% 정도의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증가하여 40대에는 40%가 넘는 차이가 나게 된다. 평생에 걸쳐 임금 격차가 생기는 정말 무서운 통계 자료이다. 매년 더욱더 격차는 벌어진다. 학력과 학벌은 곧 미래의 자녀의 소득으로 인식되었고 이 때문에 지금 부모의 소득을 미래 자녀의 소득에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사교육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공교육과 사교육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